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자로의 프러시안 블루, 알류는 PB27, 미젤로의 브라운 오커, 알류는 PY43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의 영상은 저희 집 무궁화인데요. 올해는 봄부터 기온이 높더니 6월 중순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8월 중순까지 길고 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프랑스는 벌써 건조주의보 때문에 세차나 정원에 물 주기를 금하는 등 엄격하게 절수 방침을 시행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면 가을까지 빛을 발했던 수국이나 장미가 올해는 어째 벌써 다 져버리고 시들시들합니다.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 어릴 적 부른 동요의 가사가 있었는데 올해의 무궁화를 보니 그 강인함을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시들할지언정 한 꽃 한 꽃 잊지 않고 피워내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한데요. 이렇게나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조금 바쁘고 덥다고 정원일에 게을렀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네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의 안료도 무궁화처럼 생존력이 강한 안료입니다. 내추럴 옐로우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이름의 안료 PY43은 아마 현존하는 안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안료 중 하나일 텐데요. 자연 토양 안료의 역사는 무려 35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35만 년 전이면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 등에서도 이미 이 안료가 사용되었다는 것인데요. 엄청나죠? 보통 이 안료로 만든 색에 오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오커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오크로스에서 온 말로 의미는 노란색 빛을 띠는 이라고 합니다. PY43의 원료는 그야말로 흙인데요. 오늘의 보조색을 보시면 흑색 그 자체죠. 물감의 이름을 보시면 시에나라든가 옹브리에서 온 엄버 혹은 네이플스 옐로 등 지역의 이름으로 명명된 색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합성 유기 안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원래는 그 지역의 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색이라 색의 지역명을 붙였고 그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흙에서 색에 관여를 하는 성분은 산화철인데요. 산화철이란 쉽게 말하면 녹슨 철을 의미하는데요. 매끈했던 금속이 공기나 수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그 표면이 녹슬어 붉게 되는 현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변색된 성분을 이용해서 황토색에서 갈색 그리고 붉은색까지도 만드는 안료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안료인 PY43입니다. 흙에는 산화철 이외에도 여러가지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초록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토성 계열의 색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성분은 화산 지역에 가면 또 한 번 변색된 모습으로 발견되는데 이에 착안해서 안료를 불태워 수분을 제거하고 또 다른 색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고안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색들이 번트 시에나나 번트 엄버 등입니다. 고대에는 흑해 주변에 위치한 시노페라는 지역의 흙이 질이 좋아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적색의 토성 안료에 시노피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절에는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서 미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노페까지 가서 안료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 유럽의 중심이 서부 유럽이 되면서부터는 지금의 이탈리아나 프랑스 지역의 흙으로도 자연 토양 안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 이름에 유독 이탈리아의 지역명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겠지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흙도 좋은 자연 토양 안료의 원료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의 작품을 보면 그 지역의 자연 토양 안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색을 관찰할 수 있고 특히 아주 맑은 날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보면 원주민들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색들이 보여서 마치 채색된 지형 지도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의 보조색의 안료 PY43은 내추럴 옐로우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이름의 선사시대에 개발된 자연 무기 안료입니다.
텁텁한 붉은 톤의 노란색에서 오렌지색 그리고 갈색을 만드는 안료이고, 투명도는 반 불투명한 색부터 투명한 색까지 만들 수 있는 안료입니다. 내광성은 월등히 좋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독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안료를 만드는 원재료가 흙이다 보니 흙 속에 포함된 아주 소량이지만 중금속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독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안료로서 합성 안료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품질이 전혀 낮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합성 안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 역시 지구의 환경 오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방출이나 산업 폐기물로 토양이 오염되어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중금속이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데요. 올해만 해도 전에 없던 폭염이나 폭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비단 환경오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환경오염의 영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이 될 때면 더욱더 경각심이 생깁니다.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보조색은 미젤로의 브라운 오커, 안료는 PY43입니다. PY43으로 만드는 색이 반 불투명한 색에서 투명한 색이라고 하는데, 미젤로의 브라운 오커는 완전히 불투명한 색이고요. 내광성은 좋고 건조 후 색이 조금 더 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몇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프러시안 블루와 토성 계열의 안료와의 조색을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초록색을 만들 때 푸른색의 비율이 높아지면 색감적으로 더 진한 녹색이 만들어지는 반면, 파란색의 황토색이나 황갈색 등 토성 계열과 조색을 하면 명도가 더 떨어진 진한 초록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채도 높은 초록색에 검정색을 섞어도 명도가 떨어진 진한 초록색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색감까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토성 계열의 색감별로 알아보기 위해 이런 에피소드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보여드릴 조색 카드에서도 이 부분을 유의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라인에는 최대한 안료의 농도가 높은 발색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조색을 보면 색이 너무 진해서 화면상으로는 그 차이점이 덜 뚜렷한 관계로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는 농도를 좀 더 연하게 발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발색은 화면보다는 덜 진해서 사실 편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안료 PY43 내추럴 옐로우 아이언 옥사이드와 그 밖의 자연 안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아주 조금 되네요.